예,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는 부분이 이제 화학 반응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화학 반응에서도요,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갈 건데요. 여러 가지 법칙들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법칙들을 할 건데, 교과서에 나오는 법칙들도 있고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법칙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할 부분들은요,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요. 나오지 않는 부분들의 경우에는요, 모아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부분은요, 법칙 딱 한 개입니다. 딱 한 개만 다룰 건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요. 그런데 과거에만 하더라도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반응식을 써보면요, 우리 이런 걸 썼죠? 자, 여기에 반응물이 있고요. 그리고 화살표하고 뒤에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거예요. 반응물이 100g이면 생성물도 몇 g이다? 100g이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그렇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과거 여행을 조금 떠나볼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는데, 역사적인 시간적 순서는 조금 엉망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조금 더 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요. 과학에 정말 관심이 있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여러 가지 집에서 실험들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종이에요. 이 종이를 갖다가 처음에 질량을 이렇게 재봤더니, 10g이 나온 거예요, 이 종이가. 아, 10g. 그래서 이 종이를 태워봤습니다, 홀라당. 그럼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재를 갖다가 질량을요, 정말 재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재봤는데요. 분명히 10g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g밖에 안 나온 거냐면요. 8g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 실험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데요. 8g, 7g, 9g, 절대 10g이 나오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요.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된 나머지 그 시대에서요. 정말 이 물질을 태우고 물질에 관련돼서 정말로 조예가 깊다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슈탈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슈탈에게 찾아가요. 슈탈님, 당신이 정말로 멋진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종이 10g을 태웠더니 9g밖에 안 나오나요? 이때 슈탈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정말 멋지구나. 어떻게 그런 실험들을 했냐? 근데 태울 때 혹시 연기 날아가는 거 봤어? 봤죠? 그 연기가 뭐냐면 플로지스톤이라는 거야. 이 플로지스톤이 물질 속에 들어있다가 연기가 되어서 가열하면 연기가 되어서 날아가니까 어떻게 된다고? 물질은 가벼워지는 거야. 아, 그럴듯하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또 실험을 해봅니다. 열심히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는 동안 또 이상한 일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런 쇠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 쇠 조각을 갖다가 역시나 불에 가열을 해본 거예요. 물론 종이처럼 타진 않겠죠. 대신 녹이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쇠 조각이 분명히 100g이었는데요. 쇠 조각이요. 불에 가열한 다음에 재보니까 105g인 거예요. 원래 얘는 또 왜 질량이 늘어났대? 그래서 다시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슈타를 찾아갑니다. 이때 슈타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얘는 가열할 때 연기가 나와? 아니요. 야,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플로지스톤이 날아갔어.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플러스 양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음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날아간 거니까 그만큼 어떻게 될까? 무거워.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슈타리 이야기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슈타리 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조금 옆에서 할게요. 슈타리 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요. 이 슈타리 연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론을 갖다가 우리는 플로지스톤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플로지스톤이라는 건요, 물질 속에 들어있는 가상의 물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플로지스톤은 실제적으로는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플로지스톤, 음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플로지스톤. 그런데 음의 무게? 좀 일단은 이해가 안 되죠. 무게가 마이너스래요. 무게가 마이너스. 근데 일단 슈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요. 종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태워서 연기가 나는 것들은요. 바로 플러스 플로지스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우고 나면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철조각이나 이런 것들은요. 연기가 잘 안 납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음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플로지스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질량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빠진 거니까 질량이 늘어나. 근데 우리 지금의 과학 상식에서 이해가 되나요? 질량을 재는데 저울에다가 질량을 재는데 마이너스가 뜬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그런가?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대 과학에서요, 실험을 갖다가 최고로 잘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최고로 잘한 사람. 바로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은요, 이 슈탈의 플로지스톤설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자, 종이를 태웠어요. 그래서 연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기와 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왜? 연기가 날아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물질을 태울 때 종이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되더라 이겁니다. 산소가요. 그럼 산소는요, 생성물일까요? 반응물일까요? 반응물이더라 이거예요. 산소는요. 그런데 이 산소 질량 측정했어요? 안 했더라 이거예요. 질량을 이걸 측정을 안 했으니까 실험 자체가 제대로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라 이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면 이 산소까지 제대로 실험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사람이요. 그래서 실험의 대가란 얘기예요. 다음과 같이 실험을 합니다. 자, 삼각 플라스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둡니다. 그리고 뚜껑을 막아요. 그리고 질량을 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잰 질량은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질량일까요? 일단 플라스크에 있는 질량 포함되어 있겠죠. 두 번째는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종이의 질량도 있어요. 이것과 더불어서 또 무엇이 있나요? 바로 플라스크 안쪽에 있는 공기의 질량이 있더라 이겁니다. 공기의 질량. 그래서요, 이 세 가지를 갖다 모두 다 잰 거예요. 자, 이제 태워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뚜껑을 열어서요, 종이를 꺼내서 태우고 집어넣고 뚜껑 닫고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 사이에 이미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더라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태우자 이거예요. 1800년대예요. 이 사람 어떻게 태우냐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렌즈를 이용합니다. 렌즈를 이용해서 이 종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뚜껑이 닫혀있는 채로요. 정말로 그 시대는요, 기발한 상상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타고 남은 연기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갈까요? 못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질량을 재봤어요. 처음에 이 질량을 쟀더니 100g이었습니다. 태우고 나서요, 100g 똑같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생성물과 반응물에는 내가 정확히만 잴 수 있다면 질량의 차이는 절대로 없어. 왜 질량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어? 없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요, 이후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살짝 채용을 해옵니다. 그리고요, 돌턴의 원자설에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결국은요. 처음에 100개가 있으면요. 뒤에도 100개 그대로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라부아지에가요. 실험으로 증명을 해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철은 어떻게 되나요? 철도 똑같습니다. 삼각 플라스크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뚜껑을 막고 못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렌즈로 태웁니다. 그러면요. 연기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죠. 빨갛게 달궈지거든요. 그냥 남습니다. 그런데 질량의 차이는 있다 없다? 전체 다 잰 거 차이가 없어요. 왜? 굉장히 단순합니다. 타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필요한데요. 이 산소가요.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제는요.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지금부터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측정을 했을 때 질량이 감소하는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태울 때 예를 들면 종이를 태우는 겁니다. 종이의 연소라고 해볼게요. 종이의 연소입니다. 그러면요. 종이를 태울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탄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물질을요. 내가 태운다는 얘기는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태운다는요. 산소와 결합하는 겁니다. 태운다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지냐면요. 탄소와 결합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수소와 결합한 물이 만들어집니다. 정말요? 정말 태우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나요? 자,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어떻게 하냐면요. 나오고 난 연기 있죠? 연기에다가 뭐를 두냐면요. 염화 코발트 종이를 둡니다. 요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물을 검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요. 붉은색 염화 코발트 종이로 바뀝니다. 붉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요. 푸른색. 그럼 연기에 갖다 댔는데 정말 푸르게 변했다. 아, 이 연기에는 무엇이 있더라? 이산화탄소가 있다. 미안합니다. 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태우고 남은 연기를요. 자, 석회수에 집어넣습니다. 석회수에. 그러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데요. 왜냐하면 석회수는요. CaOH2라는 물질이에요. 석회수가요. 근데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요. CaCO3라는 탄산칼슘. 자, 조금 공부해본 사람 이거 어디서 봤다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앙금이었죠. 탄산칼슘.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옇게 흐려집니다. 물이요. 근데 실제로 흐려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태우고 나오는 연기에는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종이에서 나왔죠. 물에 있는 수소는 어디서 나왔나요? 종이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종이에 있는 탄소와 수소가 나오게 되니까 종이의 질량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날아갔으니까. 하지만 그 날아가는 거를 못 날아가게 하고 플라스크 안에 얘를 가둬뒀다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은 그대로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질량이 조금 더 밑에 줄까요? 질량이 이제는 증가하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질량이 증가하는 실험 뭐가 있었나요? 방금 철이 있었죠? 자, 철 같은 경우는 화학식으로 써볼게요. 철이 있으면요. 이 철에 역시나 태운다는 얘기는 산소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Fe2O3라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숫자 안 맞죠? 제가 숫자 맞춰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 산소는 어디에 있었나요? 공기 중에 있었어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어디에 달라붙었어요? 철에 달라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산화철입니다. 근데 이 산화철은요. 기체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날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체가 철에 달라붙어 있었으니까 철의 무게는 무거워진 겁니다. 하지만 플라스크를 밀봉을 해놨다면요. 그 안에 있는 공기의 무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소했더라 이거예요. 공기가 감소한 만큼 철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응물도 질량을 제대로 재고요. 생성물도 질량을 제대로 쟀다면 과연 질량의 변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라부아지에가요. 기억을 해두세요. 라부아지에가 이야기를 했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실험을 하는데 자 반응물이 있고요. 생성물이 있는데 반응물에도 기체의 성분은 없고요. 생성물에도 기체의 성분이 없다면 굳이 나는 뚜껑을 막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 이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NaCl. 자, NaCl 염화나트륨이에요. 소금입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CaOH 잠시만요. 뭘로 할까요? AgNO3 질산은입니다. 자, 얘도 수용액으로 준비했고요. 수용액 물에 녹인 거예요. 소금물 AgNO3 질산은입니다. 얘도 물에 녹여놨어요.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보겠습니다. 얘가 100g이었어요. 얘가 100g이었습니다. 두 개를 합칩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AgCl 플러스 NaNO3. 어디서 많이 봤죠? 얘도 앙금이었습니다. 2학년 때 배웠어요. 앙금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질량 재면 얼마일까요? 합해서 200g 나오더라 이겁니다. 왜? 기체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은 그대로 보존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일어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요. 이제 정리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아까 설명을 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저기부터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요.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질량이 같은데 이유는요. 원소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요. 없어지지도 않고요. 다른 것으로도 안 바뀌어지니까 결국은 그대로더라 이거예요. 하지만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응이 일어나면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제가 이걸 왜 이야기했는지 알아야 돼요. 원자가 재배열이 일어납니다. 지금요. 원자가 재배열이 일어나지만 재배열만 일어날 뿐 종류 수는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 겁니까? 반응식을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반응식을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요. 아마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물질을 분리하거나 이런 부분도 할 건데 일정 성분비 법칙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차근차근히 따라오면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